2019년 10월 25일 밤 8시 58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그 책 소개를 한 권 할까 합니다. 소개할 책은 복거일 장편소설입니다.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 이렇게 합니다. 제목이 좀 길죠.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밤에는 제가 비타민 저에게는 그 교재인데, 비타민 교재에서 셰일가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셰일가스와 연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미국의 어떤 패권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시골 방구석 논평가로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했는데,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는 걸로 빼들었습니다. 오늘 아는 지인분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고민이 다 있죠. 자기 걱정거리가 있고, 예를 들어 뭐 당장 뭐 콩나물값 오르고 내리는 물가 걱정하는 주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거래처와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죠. 다양한데, 저는 이제 반 농담 섞어 가지고 빨갱이들 저지하는 게 나의 걱정이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반색하면서, 정색하면서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사는 게 뭐 전혀 일상이 걱정이 없고 시간이 좀 남아 돌아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대화로 제가 하다가 뭐 끝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물론 그런 류의 어떤 시선이나 말에 대해서 제가 크게 뭐 제 멘탈이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짚어놓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역시도 당장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거에 온 신경이 다 집중이 되고, 그 다음 당장 내일 해야 될 일 신경 써야 되고, 매달 빠져나가는 전기 요금 신경 써야 되고, 똑같아요. 저도 어디에 소머리 국밥이 맛있는지 가서 찾아 먹기도 하고, 나름 노래도 부르고 노래 듣기도 하고, 똑같아요. 저도 인간이고, 또 술자리 가면 제가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재밌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게 놀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한낱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왜 저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을 저지하고 해야 되느냐, 그걸 왜 강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아무 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가 떠오르고 버스가 노선대로 움직여주고 모두 출퇴근을 여느 날처럼 계속하고 하니까, 지금 이 밤에도 광화문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가서 이제 오늘 철야 기도회 겸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냥 일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라가 정상화되어도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극성스럽다 또는 극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대부분은 결국 초점이 다음 세대를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게끔 하는 게 인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개체의 숙명적인 미션이 바로 다음 세대에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아마 지금 현재 세대의 미션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면 당장 이번 달 아이들 학원비, 남편의 시급, 또 김장거리 준비, 이런 건 물론 중요해요. 제가 그런 거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주부들은 정말 생각이 없어가지고 맨날 드라마 이야기하고, 물론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깡그리 무시하진 않아요. 그게 또 여성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일상에 즐기고 소소한 것들을, 행복을 느끼고 또 노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국가라는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체제가 무너져 버리면, 쓰나미처럼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하는 게 공허해 보이고 현실감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기심에서 발현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한때 미쳐가지고 한 2년 3년을 들고 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타쿠 기질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쫙 들어가면서 각종 뭐 전투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궁극적으로 저의 의문을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왜 이순신은 저렇게 모든 걸 걸어서 싸웠는가가 저의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순신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순신이 너무 과대 포장된 경향도 좀 있습니다. 뭐 하객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아이디어였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쨌든 국민적 영웅이라고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냥 산속에서 화전민으로서 밭이나 가꾸고 살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모든 에너지를 아주 불태워가면서 저렇게 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뭐 남이 보면 웃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2, 3년 정도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니까요. 이기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우리가 보통 상생이다, 뭐 공생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인간이 자기 개체가 살아남고 다음 개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협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타심을 베풀고, 그래서 평판을 놓고, 그래서 내 이익을 거두고, 저는 이런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심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칼칼하게 잠겨가지고 감기기가 있어서. 이기심의 크기가 이순신은 큰 거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 이기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 또는 나 다음 개체 요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발현된 그런 희생정신이었다라는 게 제가 2, 3년 만에 내린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순신의 어떤 그런 큰 이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나라가 허물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면 전파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산주의자를 왜 때려잡아야 되는가? 왜 경계해야 되는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늘 거짓말로 분열을 시키고 싸움을 시킵니다. 심지어 가족도 찢어놓고 형제도 찢어놔요. 다 찢어놓습니다. 조직을 갈갈이 찢어놓고 항구적인 투쟁 상태로 만듭니다. 늘 투쟁합니다.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철학은 뭐냐면은, 인간은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자본가들과 싸우면서 피를 흘리고 목적을 달성해내는 게 인생의 순간 가치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철학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거짓말입니다. 뭐 지금 우리 가깝게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계청에서 통계를 계속 사실을 왜곡하거나 분식하거나 해서 발표를 하고 국민들의 눈가기를 흐린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기반으로 합니다. 문재인 씨가 탈원전 선언식을 하면서 후쿠시마에서의 그 희생자가 원자력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뭐 몇 명이 나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에 일본 사람들이 경악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데이터 어디에서 기반했냐고.
어쨌든 이 좌익들의 선동의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하자면 이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싸움을 붙이고 자기 이익을 갖고 우리가 내는 세금을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생활들을 하고, 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면서 콩나물 가격만 걱정하고 아이들 학원비만 걱정하고, 제가 그 가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영국의 대처의 아버지가 작은 가게를 부지런히 꾸려나가는 걸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처가 거기에서 보수의 정신을 익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수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면성실, 청교도 정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학원비 걱정하고 콩나물값 걱정하는 주부들의 어떤 그런 걱정을 저는 순진하고 한심하고 여유 있는 소리들 하고 있네, 이렇게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의 걱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제가 걱정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의 걱정을 쓰나미처럼 휩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걸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암튼 그러니까 서로 간의 걱정거리, 누군가는 한가로운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는 뭔가 대단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야말로 정치인들의 그 공허한 정치적인 미사여구들, 언어 습관들, 아주 딱 질색인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이성을 빼버린 감성은 저는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여 넘어가기 십상인, 그러니까 레닌이 말했던 쓸모있는 바보들, useful idiot, 쓸모있는 바보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배에서 아무 말 없이 개돼지처럼 끌려가고 있는 존재들이 되기 십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치고 진실을 존중해야 된다. 거기에 감성도 덧붙이면 좋다라는 게 저의 개똥 철학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걱정들 뭐 이런 주제로 오후에 생활하면서 가끔씩 생각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이제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 복거일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제가요 2015년 12월 14일 새벽 4시 22분에 다 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이면 제가 한창 미친 듯이 책을 볼 때입니다. 잠시만요. 스마트폰으로 달력을 찾아봤어요. 2015년 12월 14일 새벽 4시면 주말도 아니고 월요일 아침 4시인데 이때 다 봤군요. 그냥 일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봤는가 봐요. 굉장히 제 인생에서는 참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대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온갖 곳에 줄을 치고 제 생각을 거기다가 첨언으로 막 기록도 막 하고요. 한 페이지 정도라도 빠꼼한 데가 없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복글 선생님의 견주어가지고 제 첨언을 소개한다는 게 이 책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저도 때로는 자기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 내용도 간략하게 말하겠지만 제 생각 기록해놨는 제 메모들, 그러니까 지금 덧붙이기보다는 그 당시 제 메모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이 책의 감상평을 적어놨습니다. 읽어볼게요. 변화의 시간이 빨라지고 정보의 탐색과 전달이 간편하고 빨라지며 늙은 인간의 가치는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한 문명은 삶을 연명하게 해주어 늙은 인간은 오히려 넘쳐나고 있다. 언젠간 쓸모있겠지 하고 모아둔 물건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노인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시대에 무슨 소리냐며 세찬 죽비를 때리듯 놀래키는 책이었다. 노인이 힘이 돼주는 게 아니라 노인이 짐이 되는 시대에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면서 세찬 죽비를 때리듯 저를 놀래키는 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정보와 시대를 비웃듯, 그라는 건 복거일을 말합니다.
복고일은 정부와 시대를 비웃듯 노인의 쓸모를 느끼게, 아니 간절하게 해준다. 내가 따를 수 없다고 여겨지기에 깨달음과 좌절마저 갖게 된다. 땅을 밟고 하늘을 이고 살지만 결코 같지 않은 인간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살만하다. 몇 번 더 통독하면 그의 지식을 좀 더 탐할 수 있을까? 덜 늙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이렇게 해서 책 감상평을 해놨네요. 여러 가지 소개 읽어보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몇 가지만 제가 접어가지고 챕터를 상정해봤습니다. 복걸 선생님의 책은요, 어떠냐 하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완고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굴레를 한치 오차도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는 이 육중한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 이 세상사에 그것을 오롯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거기에다가 살을 붙입니다. 감성의 살을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또 터미네이터 영화가 뭐 나오려고 뭐 이렇게 하던데, 터미네이터라는 뜻이 그거죠. 유전체의 종결, 뭐 이런 뜻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유전체가 더 이상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고 종결된 유전체, 그러니까 완전체라는 뜻이겠죠. 그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터미네이터가 보면은 몸속에는 금속 물질로 되어 있고 겉에는 이렇게 피부가 붙어 있고, 나중에 터미네이터가 인간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왜 눈물을 흘리지? 여기에 의문을 품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복걸 선생님의 책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그 완고한 이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거기다가 감성의 살을 싹 붙이는, 정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내용의 책을 이렇게 구사를 해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걸 선생님 책을 이때까지 많이 봐본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한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소개가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꿈꾼다. 아득한 세월이 흐른 뒤 지구 생태계를 대표해서 큼큼한 석탄부대 성운을 넘을 우주선을, 그 우주선을 이끄는 용감한 선장을, 그 아득한 항로에 어느 고양된 순간 그 선장은 느낄지 모른다. 오래전에 잊혀진 옛날, 원시인 취급을 받는 그의 선조들이 먼 후손인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꿈을, 아득한 세월 너머로 보낸 축복을. 이 복걸 선생님 글을 읽다 보면은 제가 어느 순간 쫙 빨려가지고 우주로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좀 짜잘한 일로 스트레스 받던 일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 아주 청량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간혹 굉장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줘요. 그 밑에 제가 어줍지 않게 메모를 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먼저 살며 꿈꾸었던 자들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늘도 꿈꾼다. 꿈은 곧 인류다. 이런 메모를 제가 남겨놨네요. 남겨놨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의 이 제목은 한가로운 걱정들을 한다고 하지만 누가 볼 때는 굳이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따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니? 라고 지적할 수 있겠는, 그러니까 아주 한가로운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한가롭지 않은 걱정을 해요. 제목과는 달리. 여기에 보면 뭐 일상생활에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녀석이 해악의 감각을 갖췄구나.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대고 천장을 올렸다 보니 그는 기침이 나오도록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런 메모를 해놨습니다. 다시 양해를 구하지만 제 생각을 좀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메모입니다. 그렇다, 웃음이다. 웃음은 생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 상대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은가. 어이없는 웃음,
역시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어쩌면 작은 노력으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만한 게 또 있을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웃는 거는 억지로 웃던 정말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웃던 간에 이 웃는 표정만을 짓는 것으로도 몸에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런 재밌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기가 바둥바둥거리는 갓난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웃는 이유가 내가 웃어줄 테니까 나를 귀엽게 봐주고 나를 살 수 있게 젖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 버리지 마 라고 하는 의미로 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웃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단순화한 덕분에 지도는 쓸모가 크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제가 줄을 딱 쳐놨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들을 체계화해서 한 장의 지도에 담아보겠다는 생각은 물론 너무 거대해서 이룰 수 없는 야심이다. 그래도 그는 그 일에 매달렸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독창적 공헌들도 했다. 그러나 전문화의 추세를 거스르는 작업이었으므로 인정받으려면 긴 세월이 걸릴 터인데 아쉽게도 기다릴 시간이 문득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제가 이런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적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 반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또는 두세 걸음 나가버리는 그런 선각자들의 어떤 공헌은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메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겪게 될 모든 것은 자신이 감내해야 할 일. 그러나 지식의 발해자는 그렇다 치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톨게이트 근로자들이 막 또 투쟁을 하고 있죠. 요금 수납원들이.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사라질 직업이 있다는 것을. 빨리 하이패스가 이제 그 다음 단계죠. 물론 만약 200년 뒤 저는 뭐 문명의 발전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만 50년 뒤라고 칩시다. 50년 뒤에 톨게이트 근로자들이 농성 벌리는 그 장면을 영상이나 아주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책에서 장면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와, 이런 것 가지고 파업도 했었구나. 대단하다. 라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미지의 험한 바다와 대륙을 탐험한 선장들을 길이지. 그처럼 허름한 지도 제작자들에겐 눈길을 주지 않는다. 흐름한 지도 제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가 막히죠. 잠깐만요. 여기도 한 대목을 읽고 어줍지 않게 제 메모를 읽고 그렇게 할게요. 광합성 기술을 처음 발명한 것은 녹색 박테리아인데 적어도 30억 년 전에 존재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쩌면 광합성 기술과 초인적 인공지능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느냐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제가 그 밑에 메모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초인적 인공지능이 만약 인류에 대한 애착이나 선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광합성 기술을 초인적 인공지능이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초인적 인공지능은 광합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인적 인공지능이 만약에 인류에 대한 애착이나 선호가 있으면 그 광합성 기술을 초인적 인공지능이 오히려 만들어내주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적어놨는 것 같네요. 근데 인간을 규정 지을 때 있잖아요. 저도 간헐적 크리스찬입니다. 간헐적. 그런 차원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게 인간이라고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일단 인간의 형상처럼 이제 하나님의 상상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린데 하나님은 사실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성경책에 기반한다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장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기계 심장이라고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손이 피부인 듯 하지만 속에는 기계화된 알루미늄의 손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또 하나님의 그 치아가 임플란트가 한 2개 정도 박혀 있다고 보면 또 어떨까요? 또는 더 나간다면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뇌는 기계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현재 상태가 완전체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 몸에 보철물이 어느 정도의 함유가 되어야까지만 인간으로 볼 것인가 이거죠. 손가락까지? 팔까지? 다리까지? 심장까지? 그러면 인간일까요? 이게 기계일까요? 또는 머리에 어떤 손상된 뇌 일정 부분까지? 또는 머리 전체를 차지하는? 이렇게 본다면 자, 인간을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것이냐라고 생각을 조금은 재밌게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단정을 딱 할 때 특히 자연 환경 종말론자들의 어떤 저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간의 능력 또는 인간의 어떤 상태 또 자연의 어떤 상태를 지금 현재 상태를 박제화한 상태로 보고 요렇게 가면은 뚝 떨어져 죽을 것이다. 마치 과거에 천동설을 주장을 할 때 계속 가다 보면 바다는 수직으로 떨어져서 다 죽는다라고 여겨버리듯이 지금 현재 상태를 완전체, 터미네이터 같은 그 말의 뜻처럼 그런 완전체라는 가정을 해놓고 이래 가다가는 끝날 거야 라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다. 저 환경 종말론자들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너희들까지 있게 감히 환경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라고 규정 씌울 수 없어, 이 인간들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기본 저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고 생명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은 모든 일에 아주 하찮은 일들에까지 비장함의 빛깔을 살짝 입힌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비장함의 빛깔이라고 하는데 줄을 쳐놓고 제 메모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삶은 언제나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반복되지 않는 찰나이기에 소중하게 저장시키고 소화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 책 한번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책은 얇지만 정말 큰 생각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복거일이라고 하는 생명체에다가 제 어줍잖은 메모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책을 리뷰하는 게 민망스럽고 송구스럽긴 한데 오늘은 제 낮에 있었던 일화와 더해가지고 이 책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다시 읽어볼게요.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약간 꾸부정하게 되어 있는 남성 같네요. 아마 복글 본인인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의 모습. 남자는 뒷모습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대한 바위가 걸어가는 느낌을 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에서. 이 스케치가 따님이 스케치했나요? 따님이 그림 솜씨가 아주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스케치를 했나 이런 설명을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광화문 광장은 이승만 광장으로 바꿔 부르기로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주 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밤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서 철야 기도를 드리고 또 천주교 불교 신자들도 거기 다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으로 나간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부디 오늘 몸조리 잘 하시고 우리의 이런 어떤 기원이 부디 대한민국이 멋진 나라로 변해가는데 큰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뭐가 다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 답을 지금 밤에 저렇게 서울의 광장에서 하고 있는 저분들을 보면서 완전히 깨닫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화될 때는 종교인들이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거리에서 승려들이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셀프 화형식을 하면서 전쟁 아닌 평화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각오를 결전을 다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거리 무너뜨리는, 지금으로 보자면 더 사악한, 예를 들어 경주에서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법륜이라고 하는 사람, 최석호라고 하는 사람, 그런 중들이 넘쳐나게 되면 대한민국 아작날 건데 그게 아니라 베트남 당시에 그런 아주 타락하고 순진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깨고 본질을 깨고 나오는 저런 종교인들이 있구나, 다르구나 역시 그때와. 그 다음에 베트남 때와 달리 우리의 경제 성장 지금 수준이 높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게 되는 10대, 20대가 분노하기 시작한다. 이런 걸 보면서 40대 빼고요. 저는 40대를 굉장히 40대의 어떤 그런, 제가 40대니까요. 40대의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같은 40대로서 굉장히 조롱하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보면 60대, 50대가 그나마 50대도 좀 그렇고 60대, 70대가 나라 걱정 제일 많이 하고 10대, 20대는 지금 홍콩의 젊은이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저처럼 자유의 세례를 받고 아주 자유분방한, 정말 직장 생활에서 돈 좀 모이면 바로 해외로 비행기 타고 거침없이 나가버리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되면 저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인헌고등학교의 정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학생들처럼요. 그런 이제 희망과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국가의 성장과 강한 국가의 조건으로서 뭐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항목이 좀 요소가 다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국방력, 튼튼한 국방력, 그 다음에 외교력, 아주 뛰어난 외교력, 그 다음에 시민의식, 시민들의 저항력,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서 저는 시민들의 저항력, 시민들의 성숙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오늘 또 신문에 보면 뭐 독도의 날을 맞아가지고 뭐 또 설레발이 치고 이렇게 하던데 독도가 어떻게 지켜질까요? 독도에 배 타고 가서 태극기 들면은 독도가 지켜질까요? 아니면 거기에 특전사 해병대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총 쏘고 이렇게 병정놀이 하면은 독도가 지켜지나요? 응? 독도가 최전방입니까? 그럼 왜 제주도는 우리 땅 아니나요? 어쨌든 독도 문제는 다른 챕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세 가지 중에서 국방력, 외교력, 시민의지력, 시민들의 저항정신, 그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시민들의 저항정신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꼽습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가 못하는 저는 계속해서 부채의식이 사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보면서 극성스럽다, 극우다라는 말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자기가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응원하면서 일상생활을 즐기시길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 책 소개하면서 제 이야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